오늘은 누군가의 일상에 아주 조용히 스며든 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고 눈에 띄는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늘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기준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전화,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받으면 안 되는 말, 그리고 받으면 안 되는 의뢰. 이 이야기는 제보자의 기록과 몇 장의 메모, 그리고 뒤늦게 확보된 접수 내역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한 번쯤은 지금 본인 주변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서윤아는 22이었다.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 원룸형 구조. 현관을 열면 바로 작은 주방이 있고 그 옆으로 방이 붙어 있는 형태였다. 혼자 산 지는 3달. 익숙해지는 속도보다 경계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 문을 닫으면 손잡이를 한 번 더 눌러보고 도어락을 다시 확인하고 신발 끝을 맞춰두는 습관. 윤아에게 그 습관은 불안이 아니라 하루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이었다. 11월 4일 아침 윤아는 일부러 우편함을 보러 내려간 게 아니었다. 광고 전단이 쌓여서 비우러 갔고 그 사이에 봉투 하나가 눈에 걸렸다. 발신인이 비어 있었다. 수신인에는 서윤아가 적혀 있었고 주소도 정확했다. 글씨가 단정한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의 손글씨라면 남아야 할 작은 흔들림이 없었다. 힘을 준 흔적도 없는데 획은 눌려 있었고 멈추는 끝이 매번 같은 모양이었다. 누군가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시간을 들인 글씨였다. 윤아는 집에 올라와서도 봉투를 바로 뜯지 않았다. 손을 씻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몇 분을 그대로 두었다. 봉투보다 먼저 떠오른 건 봉투가 들어온 경로였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복도 우편함. 누군가가 그 경로를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종이보다 무겁게 올라왔다. 봉투를 연 시각을 윤아는 뒤늦게 적었다. 8시 47분. 그날 이후 윤아는 사소한 일에도 시간을 붙이기 시작한다. 시간을 적는 건 가장 쉬운 방어였다. 내가 기억을 놓치면 그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열쇠머리에 표식은 없었다. 새 것처럼 반짝이지도 않았다. 대신 자주 쥐었다 놓은 듯한 마모가 있었다. 윤아는 그 마모가 싫었다. 이 열쇠가 어디에 쓰는지보다 누군가의 손이 이미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이 먼저 몸에 남았기 때문이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길지 않았는데 읽는 순간부터 집안의 정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왔다. 문장들이 권고나 안내처럼 보이면서도 윤아의 습관을 너무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윤아가 반복하는 확인, 윤아가 자주 멈추는 지점, 윤아가 피곤할 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마치 미리 알고 적힌 것처럼 느껴졌다. 윤아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열쇠는 서랍 깊숙한 칸에 넣었다. 버리지는 못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버리는 순간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봉투가 내 집 안에 들어온 규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규칙은 한 번 들이면 사람이 그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생활을 바꾼다. 윤아는 그걸 알면서도 서랍을 닫았다. 닫는 손끝이 너무 익숙하게 움직여서 그 익숙함이 더 서늘했다. 점심 무렵 윤아는 관리사무소에 내려갔다. 그곳에서 윤아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길게 하면 스스로가 과민해 보일 것 같았다. 대신 직원이 적는 종이를 유난히 자세히 보았다. 날짜를 쓰고 동과 호수를 쓰고 요지를 짧게 적는 과정. 윤아는 그 과정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불편했다. 기록이 되는 순간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 되는 느낌. 그리고 동시에 기록이 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확인 가능한 표식이 되는 느낌. 윤아는 집에 돌아와서 방금 접수된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했다.
메모가 문서처럼 보이길 원해서가 아니었다. 나중에 내가 흔들릴 때 그날 내가 뭘 받는지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잡아두고 싶어서였다. 그 메모엔 이런 항목들이 남아 있었다. 날짜 11월 4일 발신인 공란, 수신인 본인, 열쇠 동봉, 공동현관 경로 점검 요청. 문장이 짧을수록 더 차가웠다. 짧아서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유나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현관을 확인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문손잡이를 눌러보고 다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손잡이를 눌러보았다. 이 행동의 핵심은 불안이 아니었다. 순서였다. 불안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불안이 따라왔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이유를 나중에 붙였다. 그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길을 잃는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습관이 아닌데도 우편함을 보러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확인하는 쪽으로 발이 움직였다. 우편함에는 똑같은 봉투가 또 있었다. 종이 질감, 글씨의 균일함, 접힌 방식까지 비슷했다. 이번엔 열쇠가 없고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다. 문장은 더 짧아졌는데 더 가까워졌다. 멀리서 추측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시간을 맞추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그 종이를 읽고도 버리지 못했다. 대신 첫 봉투와 함께 서랍에 넣었다. 서랍 한 칸이 불안을 보관하는 칸이 되어버렸다. 그 사실이 집의 공기를 바꿨다. 집이 더 안전해진 게 아니라 집이 더 조용해졌다. 소리가 줄어서가 아니라 유나가 숨을 덜 쉬게 돼서 조용해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봉투를 화면에 맞추고 촬영 버튼을 눌렀다. 촬영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저장된 파일을 열면 화면이 비어 있었다. 썸네일이 잠깐 잡혔다가 바로 검은 화면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한 번 더 찍으면 또 같은 현상. 다른 물건을 찍으면 정상인데 그 봉투만 그랬다. 기계의 고장이라기엔 고장이 너무 대상 중심으로 반복됐다. 유나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이건 누가 내게 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남길 수 있는 흔적을 제한하는 방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기지 못하면 나중에 나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다. 그날의 일이 과민이었는지 실제였는지 내 기억만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눕지 못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고개가 잠깐 꺾였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시야가 가장 먼저 간 곳은 현관이었다. 문틈 아래 바닥에 아주 얇은 종이에 가장자리 같은 것이 들어와 있었다. 큰 움직임이 아니라 들어왔다는 사실만 남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더 선명했다. 조용한 침입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유나는 그 종이를 바로 짚지 못했다. 짚는 순간 이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손은 움직였다. 손이 먼저였고 유나의 마음이 늦게 따라왔다. 그 종이에는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길지 않았는데 유나가 그날 하루 동안 했던 행동의 순서를 정확히 짚는 문장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유나의 집안에서 유나의 손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유나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이해했다. 공포는 소리나 형체가 아니라 내 생활의 다음 동작이 내가 정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그 느낌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유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유나는 그 종이를 들고도 바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들어온 종이는 얇았고 접히지 않은 채로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형태 자체가 누군가가 일부러 빠르게 넣고 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빠르게 넣으려면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 복도가 누군가에게 익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이를 펼쳤을 때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무서워진 건 문장의 내용이라기보다 문장이 겨냥하는 순서였습니다. 유나가 하루 동안 했던 확인의 순서, 멈칫했던 지점, 촬영 버튼을 누른 횟수 같은 것들. 설명 없이도 그 문장은 유나의 몸이 이미 따라가고 있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랍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속에 넣는 순간 이 모든 게 보관이 되고 보관되는 순간부터는 집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됩니다. 유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눕지 못한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눕는 순간 무방비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만 몇 번 떨어졌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깜빡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게 아니라 깜빡 잠든 사이에도 이미 무언가가 정해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괴로웠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유나는 현관 쪽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문손잡이를 눌러보고 도어락 버튼을 보고 보조 잠금 장치를 만져보고 그 과정에서 유나를 가장 서늘하게 만든 건 스스로의 손이었습니다. 불안이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이고 불안이 뒤늦게 따라붙는 순서. 그 순서는 유나의 생활을 아주 조용히 망가뜨렸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들을 더 모으려 간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전날 적어둔 항목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1월 4일. 발신인 공란. 열쇠 동봉. 공동현관 경로 점검 요청.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복도 카메라 각도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우편함 주변은 사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는 게 싫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처럼 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 날짜. 직원은 정기적으로 바뀐다고만 했고 정확한 변경일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 절차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절차는 보호를 위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빈틈을 남기기도 합니다. 빈틈이 남으면 빈틈을 아는 사람이 편해집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우편함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 방어가 될 거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들어온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유나는 집 안에서 다른 봉투를 보게 됩니다. 책상 위였습니다. 유나가 올려두었던 종이 옆에 아주 얇은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먼저 손이 굳었습니다. 그 봉투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이 닿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편함을 거친 것도 아니고 거기엔 그럴듯한 경로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도어락은 잠겨 있었습니다. 보조 잠금 장치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 걸려 있음이 유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가 걸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불안이 아니라 그 과정이 내 손의 움직임인데도 내 움직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그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만지는 순간 손바닥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운 건 봉투가 아니라 유나의 체온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열을 아끼는 느낌. 위험을 앞에 두고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봉투 안의 종이는 짧았습니다. 유나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짧았습니다. 짧은 문장은 여지를 남기고 여지는 사람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유나가 그 종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그 문장이 어떤 공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나가 이미 하고 있던 행동을 다음 단계로 밀어넣는 문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접수 형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우편물과 침입 가능성. 증거가 분명치 않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 유나는 그 내용을 휴대폰 메모에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문장들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놓일 줄 알았는데 문장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과민한 게 아니라 내가 놓친 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 유나가 남긴 정리에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생일 11월 4일 첫 봉투 확인 시각 8시 47분 발신인 공란 열쇠 동봉 이후 동일 유형 반복 문틈 투입 종이 확인 봉투 사진 저장 불가 현상 반복. 유나는 그 항목을 적어두면서 이상하게도 사진 저장 불가라는 문장을 2번 썼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중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길 수 있는 것이 막히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유나는 그날 새벽 공동현관 앞을 한번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행동은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움직였습니다. 1층 현관은 조용했고 로비의 불빛은 일정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깨끗함이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곳이라면 누군가가 잠깐 서 있어도 흔적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유나는 다시 올라오면서 자기 층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이어지는 문. 그 문은 평소에도 무겁고 닫힐 때 소리가 크게 울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문 아래에 아주 얇은 먼지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유나가 늘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의상 징후가 선명해지면 사람은 더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 대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유나는 보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카페 알바 동료가 유나의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믿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경찰도 본인 자신도 지금의 흐름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나를 거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유나는 점점 더 자주 자기 행동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은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내 몸이 내 편이 아닌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2층. 간판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유나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 습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유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4일 이후 유나는 시간을 확인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믿음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유나를 찔렀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유나는 노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크는 내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유나는 지금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유나를 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시선이 길어질수록 유나의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간 순간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 정도가 아니라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났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집 현관에서 들리던 딸깍 같은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확정. 한 번 닫히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확정. 그 안에서 유나는 오래 말을 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먼저 문제처럼 취급됐습니다. 유나는 열쇠를 꺼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유나의 가방이 바닥에 놓이는 순간부터 공기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본 건 누군가의 표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동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문을 더 단단히 잠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곳에서 거절이라는 형태를 경험합니다. 거절은 말로만 오지 않습니다.
거절은 손의 움직임으로 먼저 옵니다. 거리를 두는 몸짓, 물러나는 자세, 물건을 보지 않으려는 눈. 유나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봤다고 기록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이미 무언가를 받아버린 상태라는 확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문을 잠갔다는 확신. 유나에게 가장 무서운 건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설명이 없어서 더 단단했습니다. 설명이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의 생활을 하나씩 되감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내 손이 먼저 움직였는지, 언제부터 내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내 집이 내 것이 아니었는지. 유나는 그 방에서 나올 때 뭔가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흐름이 정상적인 오해가 아니었다는 확인만 들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은 사람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활을 더 좁게 만들고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더 고립시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유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랍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쇠가 들어있는 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랍은 닫혀 있는데 유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닫힌 것과 열린 것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숨을 아낍니다. 유나는 8시 47분이라는 시간을 다시 적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손이 먼저 움직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이 맞는지 틀린지 유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유나의 하루는 시간을 피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유나는 그날 경기도 외곽의 2층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해결된 감각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오해나 과민으로 끝날 수 있는 선을 이미 지나왔다는 감각. 그 감각은 사람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생활을 더 촘촘하게 조이고 숨을 더 아끼게 만들고 움직임을 더 적게 만들 뿐입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손잡이를 눌러보고 다시 누르고 다시 눌러봤습니다. 그 확인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인 자체가 안전을 주는 게 아니라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다음 동작이 내 것이 아닐 것 같은 느낌. 유나는 그 느낌을 싫어하면서도 그 느낌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뒤 유나는 서랍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쇠가 있는 칸을 아는 상태에서 서랍을 여는 건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문. 모르는 문을 내 손으로 여는 순간 그 문은 내 책임이 됩니다. 유나는 그 책임을 피하려고 서랍을 닫아둔 채로 책상만 정리했습니다. 정리할수록 공기는 더 조용해졌고 조용할수록 유나는 더 많은 것을 듣는 상태가 됐습니다. 집이 조용해지면 사람은 자기 몸의 작은 습관까지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날 밤 유나는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특정 시각을 피해 생활을 꺾었습니다. 8시 47분. 유나는 그 숫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고 보지 않으려 해서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손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야 유나가 이유를 붙였습니다. 유나는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일부러 다른 동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고 밝은 길을 택하면 마음이 덜 흔들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길은 흔들림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도 유나는 자꾸 현관을 떠올렸고 우편함을 떠올렸고 책상 위에 놓아둔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집안의 공기가 몸에 붙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나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항목을 들고 갔습니다. 발신인 공란 우편물 반복, 문틈 투입, 봉투 촬영 불가 현상, 그리고 특정 시각 반복. 유나는 그 항목들을 입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본인의 말이 흔들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대신 윤아는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동현관 출입 통제 기록, 복도 카메라 열람, 우편함 주변 점검 여부. 직원은 곤란해했습니다. 기록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출력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열람 권한이 있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아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직원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을 봤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항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윤아는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내일이 그 항목들 사이로 들어가서 또 하나의 흔한 민원이 되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가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아가 다시 내려갔을 때 직원은 출력물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어두었습니다. 윤아는 그 종이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숫자와 시간과 동호수 같은 것들이 줄줄이 이어진 형태였습니다. 그 형태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기보다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줄들은 감정을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줄은 사실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윤아가 본 출력물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공동현관 출입 장치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출입을 열었는지 간단히 남는 수준의 기록. 윤아는 그 종이를 들고 올라와서야 종이의 특정 줄을 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표시해 둔 줄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낯선 세대 표기가 섞여 있었고 시간대가 이상하게 일정했습니다. 윤아가 표시한 시간은 윤아가 이미 피하려고 했던 그 시각과 겹쳤습니다. 윤아는 그날 밤 그 출력물을 접지 않고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접어서 서랍에 넣는 순간 다시 보관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펼쳐둔 종이는 잠을 방해했습니다. 눈이 자꾸 거기로 갔습니다. 종이 위의 시간은 시계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윤아는 그 다음부터 생활을 더 많이 바꿨습니다. 우편함을 보지 않기로 했고 공동현관 앞을 일부러 지나치지 않기로 했고 복도에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바꾸면 바꿀수록 생활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이 또렷해졌습니다. 바뀐 건 윤아의 동선인데 따라오는 건 윤아의 몸이었습니다. 몸은 습관을 기억하고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 윤아를 대신해 움직였습니다. 윤아는 휴대폰으로 남길 수 없는 것들이 생기자 다른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 방식이 특별하거나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윤아에게는 절실했습니다. 종이를 하나 더 꺼내 시간과 행동을 적었습니다. 몇 시에 귀가했고 몇 번 확인했고 어느 순간 손이 멈췄는지. 그 기록은 일기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항목처럼 짧았습니다. 항목이 짧을수록 윤아는 그 항목을 다시 볼 때 덜 흔들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윤아는 한 가지 패턴을 확신하게 됩니다. 윤아가 의식적으로 시간을 피하려 할수록 집안에서 시간이 윤아를 찾아오는 느낌. 시계를 보지 않으려 하면 알림이 울렸고 알림을 끄면 다른 알림이 울렸고 알림을 전부 꺼두면 화면이 이유 없이 켜졌습니다. 기계가 이상해지는 건 흔한 일인데 그 이상이 늘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아는 그 중심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하루를 비틀어 보기도 했습니다. 8시 47분 근처에 집안에 없도록 그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도록 카페 오픈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가까운 프랜차이즈 카페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밝은 실내에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 그곳이라면 생활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윤아는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깥에서 확인하는 기분을 겪었습니다. 8시 47분이 지나고 잠깐 뒤에 관리사무소에서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문자 한 줄. 윤아가 외부에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윤아의 집 쪽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였습니다. 공동현관 출입 관련 문의 추가 확인 필요.
유나는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문장은 짧았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문장은 사람을 집으로 끌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유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도어락도 보조 잠금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손이 너무 자동으로 움직여서 유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확인하는 건 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규칙을 따르는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바닥도 싱크대도 책상도.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종이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펼쳐둔 출력물의 모서리가 책상 끝을 향해 조금 더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움직일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열어둔 적도 없었습니다. 그 미세함이 더 싫었습니다. 크게 흔들리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미세하면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다시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아주 작은 확인을 더했습니다. 현관문 아래 틈을 봤습니다. 종이가 들어올 틈이 얼마나 되는지, 그 틈을 막으면 끝나는지. 유나는 얇은 문풍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테이프는 얇았고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유나는 그 깔끔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는 내가 막았다는 기분을 주는데 유나의 몸은 내가 막을 수 없다는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찢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뜯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붙어 있던 테이프가 아주 곱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끝이 들린 흔적도 없이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된 상태로. 유나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하는 일. 내 문 앞에서 시간을 들릴 수 있는 사람. 혹은 내 문 앞에서 시간을 들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유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47분. 유나는 그 시각을 보고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쉬는 숨이 소리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그 조심스러움이 유나의 생활을 더 깊게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유나는 집 밖에서 내 이름이 적힌 봉투가 아니라 아예 내가 남긴 흔적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종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유나의 기록과 유나의 확인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더 구체적인 형태로 굳어집니다. 문풍지 테이프가 곱게 벗겨진 현관을 본 뒤 유나는 더 이상 기분이라는 단어로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찢긴 흔적도 없고 급하게 뜯어낸 자국도 없었습니다. 붙였다가 떼는데 시간이 걸리는 테이프가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유나가 느낀 건 침입의 공포가 아니라 침입이 생활에 섞여 들어오는 공포였습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안으로 스며드는 방식. 그 방식은 사람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그날부터 막는 것보다 남기는 것에 더 집착했습니다. 문을 더 잠그는 건 결국 내 손을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움직일수록 그 손이 내 것이 아닌 순간이 더 자주 왔습니다. 유나는 대신 아주 작은 흔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크게 티나지 않는 흔적.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는 흔적. 하지만 나만은 다시 돌아와 확인할 수 있는 흔적. 첫 번째로 한 건 바닥에 먼지를 그대로 두는 일이었습니다. 청소를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거슬려서 바로 닦아냈을 먼지선을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문 앞 바닥, 신발장 옆 현관 매트 끝. 유나는 그 경계선들이 누군가의 발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문 앞 바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먼지선이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아주 얇은 선이
딱 한 군데만 끊겨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처럼 확실한 형태도 아니고 끌린 자국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선이 끊긴 부분의 모양이 유나가 어젯밤 만든 경계선과 너무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정확함이 유나를 더 붙잡았습니다. 우연이라면 모양이 흔들리는데 모양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끊김을 휴대폰으로 찍으려 했습니다. 문풍지 테이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화면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이상하게 평범하게 남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보이던 얇은 끊김이 화면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빛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 그 애매함이 유나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애매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걸 보는 건가? 유나는 그런 설득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 설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인이 아니라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공동현관 출입 기록이 있었다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세대가 열었는지, 복도 카메라에 남는 각도라도 있다면 최소한 문 앞을 지나간 흔적이라도. 직원은 앞서와 같은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절차, 권한, 개인정보. 유나는 그 말들이 싫었습니다. 해결을 막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흐리게 만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다시 한 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출입 장치 점검과 관련한 내부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 종이를 증거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종이가 가진 형식이 사람의 마음을 특정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알았습니다. 숫자와 시간이 줄로 서 있으면 사람은 감정으로 도망치기 어려워집니다. 유나가 그 종이에서 가장 오래 바라본 건 한 줄이었습니다. 시간이 찍혀 있었고 장치 상태가 적혀 있었고 간단한 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상, 확인, 조치. 그런 단어들이 이상하게 유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그 줄 옆에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한 시간은 8시 47분 근처였습니다. 유나가 피하려 했던 시각. 피하려고 할수록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시각. 유나는 그 시각을 종이 위에서 다시 보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빨라지기 전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반응. 유나는 그 반응이 감정보다 먼저 오는 걸 더 무서워했습니다. 유나는 그날부터 8시 47분 전후의 동작을 일부러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지 않기, 휴대폰을 꺼두기, 알림을 모두 끄기, 시계를 보지 않기. 이런 방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유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감각이 유나를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어느 날 8시 47분 전에 집을 나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바닥이 밝고 문이 자주 열리는 공간. 그곳에서는 숨을 덜 아끼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시 47분이 지나고 얼마 안 돼 유나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꺼져 있었는데도 화면이 켜졌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유나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습관처럼 화면을 잠금 해제하려는 손. 유나는 그 손을 멈추게 하려고 반대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선명한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내 손이 내 것이라면 뒤집어 놓는 것만으로도 끝났어야 했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부터 확인했습니다. 도어락, 보조잠금, 문틈, 문틀. 확인하는 순서가 너무 매끈해서 유나는 잠깐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동작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지. 그 구분이 흐려지면 집은 쉼터가 아니라 규칙을 수행하는 장소가 됩니다. 집안은 겉으로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싱크대도 책상도 이불도.
그런데 책상 위에 펼쳐둔 종이의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일부러 접지 않고 펼쳐둔 그 종이의 한쪽 끝이 책상 가장자리 쪽으로 더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움직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열어둔 적도 없었습니다. 그 미세함이 유나를 더 깊게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설명이 가능한데 미세한 변화는 의도를 남깁니다. 유나는 그날 밤 또 하나를 시도했습니다. 문고리와 문틀이 만나는 지점에 아주 얇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티나지 않게. 손으로 한번 문지르면 사라질 정도의 표시. 유나는 그것이 사라지면 누군가가 문을 만졌다는 뜻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사라져도 우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애매함 속에서도 유나는 남겼습니다. 남기지 않으면 모든 게 머릿속에서만 돌아다니게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 표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라 정리된 상태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질러서 번진 흔적이 아니라 원래 없던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유나는 그 매끈함을 보고 이상하게도 분노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생활이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남긴 흔적조차 누군가가 손쉽게 처리해버리는 느낌. 유나는 2단계에서 자신이 바라는 게 해결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원인을 잡고 끝내는 것. 그건 유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바랐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느낀 게 과민이 아니라는, 내 몸의 반응이 괜한 게 아니라는 뒤집을 수 없는 한 줄. 그리고 그 한 줄은 유나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유나는 어느 날 아침 관리사무소로부터 아주 짧은 안내를 받습니다. 공동현관 장치 관련 확인 과정에서 특정 시간대의 로그가 반복적으로 찍힌다는 내용. 유나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도 그 문장이 왜 이렇게 짧은지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짧은 문장은 여지를 남기고 여지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유나는 다시 내려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번 종이는 앞선 종이보다 더 단순했습니다. 줄 몇 개, 시간 몇 개, 상태 몇 개. 유나가 손으로 표시한 곳은 한 군데였습니다. 8시 47분. 그리고 그 옆에 항목이 이상했습니다. 세대 호출이 아니라 수동 개방 같은 형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정확한 용어를 기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분명히 적어둔 건 그거였습니다. 세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개방. 그 말은 유나의 생활을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공동현관이 열렸다는 사실보다 그걸 열기 위해 누군가를 호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유나는 그 문장을 집으로 가져와 책상 위에 펼쳐두고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줄을 따라 내려갈수록 유나의 숨이 더 얕아졌습니다. 얕아지는 숨은 공포를 키우지 않습니다. 대신 공포를 가라앉혀서 오래 남깁니다. 유나는 그날 밤 열쇠가 들어있는 서랍을 결국 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인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내 손이 내 손 같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유나는 서랍을 열고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차가웠고 차가움은 오래 남았습니다. 유나는 그 차가움을 견디다가 열쇠 머리의 가장자리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게 거의 지워진 듯한 표시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흠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흠집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남긴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표시를 보자마자 이상하게도 11월 4일의 봉투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습관이 지워진 단정함. 사람의 흔들림이 제거된 글씨. 그리고 지금 거의 지워졌지만 남아있는 얇은 표시. 유나는 그 순간 뒤늦게 연결되는 사실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첫 봉투를 받은 날 유나는 열쇠를 서랍 깊숙한 칸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은 그 이후로 닫혀있는 서랍이 아니라 유나의 생활을 조정하는 규칙의 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유나가 피해도 따라오는 방식으로 더 촘촘해졌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다시 그곳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먼저 잠그던 공간. 유나가 들어가자마자 거리를 만들던 움직임. 그곳에서 느꼈던 확정의 감각. 유나는 이제 그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로 생활이 잠겨버린 상태에서 유나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열쇠를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이미 유나의 생활을 움직이는 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열쇠만 따로 작은 파우치에 넣어 가방 가장 안쪽 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확인했습니다. 8시 47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자기 손이 내일 아침 어떤 방향으로 먼저 움직일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은 확신은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확신은 피하려고 했던 시간과 피하려고 했던 규칙이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옵니다. 서유나는 열쇠를 파우치에 넣어 가방 가장 안쪽 칸에 눌러두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감각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확인은 안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의 하루를 한 줄의 규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유나는 8시 47분이라는 시각을 피하려 했지만 피하는 행동조차 그 시각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피하려고 시간을 보고 시간을 보지 않으려다 더 자주 보게 되고 더 자주 보게 되면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날에는 생활의 주인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남았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오느냐보다 내 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감각이 더 오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그날 가장 먼저 집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더 잠그는 방식이 아니라 집이 바뀌는 순간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유나는 아주 얇은 종이를 하나 잘라 문틀과 문 사이 보조 잠금 장치 옆에 끼웠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고 손끝이 닿으면 바로 밀려나갈 정도로 가벼운 종이였습니다. 문을 열면 떨어질 것이고 문이 그대로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나가 남긴 흔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크게 티나지 않게,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는 분명하게. 유나는 또 하나를 더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출력물의 8시 47분 줄 옆에 펜으로 아주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동그라미나 밑줄처럼 눈에 띄는 표시가 아니라 점 하나. 점은 남들 눈에는 의미가 없지만 유나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줄을 봤다는 흔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유나는 그날 아침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8시 47분 근처에는 집 안에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최소한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자신의 감각을 믿기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까운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 9시가 조금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늘 같았습니다. 벽에 누런 자국도, 소화전 앞의 먼지도, 엘리베이터 앞의 작은 안내문도. 그런데 그날은 복도가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없을수록 공간은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발소리가 작아집니다. 발소리가 작아지면 누군가의 발소리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유나는 멈췄습니다. 도어락은 잠겨 있었고 보조 잠금 장치도 걸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유나는 그 완벽함이 불편했습니다. 완벽한 잠금은 안심을 주는 대신 완벽하게 정리된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틀에 끼워둔 얇은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숨을 삼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종이가 떨어진 자리가 유나가 끼워둔 자리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끼워둔 방식은 종이가 한쪽으로 살짝 삐져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떨어진 종이는 완전히 안쪽으로 밀려 있었다가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한번 열렸다 닫힌 뒤 다시 같은 방식으로 끼워진 흔적. 유나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웠다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가장 먼저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열쇠도 있었습니다. 그 확인이 끝나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숨이 쉬어지자마자 유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열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내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열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가 이미 할 일을 하고 갔다는 증거가 될까? 유나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출력물에 8시 47분 줄 옆에 찍어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인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유나의 손이 그 점을 지운 적은 없지만 유나는 그 점이 지워져야 안심되는 상태로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워지면 누군가가 만졌다는 뜻이 되고 지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되어야 하는데 유나의 몸은 이제 어느 쪽이든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더 확실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나가 할 수 있는 확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잘 남지 않았고 사진은 애매했고 말은 절차로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유나는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이미 한 번 다녀온 그곳, 문을 먼저 잠그던 공간. 유나는 그날 오후 경기도 외곽의 낡은 상가 2층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유나의 몸은 이상하게 익숙하게 굳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이미 한 번 겪은 공포가 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유나는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크는 신호가 됩니다. 유나는 지금 누가 봤는지, 누가 기다리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잠금이 한 번 더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집 현관에서 반복되던 딸깍의 감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확정. 한 번 더 잠가두는 습관. 유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오래 서 있는 건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방 속 파우치를 더 깊게 눌렀습니다. 열쇠를 꺼내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열쇠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멈추게 하려고 가방 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쯤 되면 유나가 싸우는 대상은 누군가의 침입이 아니라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열쇠를 다시 꺼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유나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열쇠머리 가장자리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거기에는 얇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흠집처럼 보이지만 흠집이라고 하기엔 일정한 모양. 거의 지워졌지만 일부러 남긴 듯한 표시. 유나는 그 표시를 보고 이상한 연결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본 그 종이들. 출입장치, 점검, 정상, 조치 같은 단어들이 줄로 서 있던 종이들. 유나는 그 종이의 맨 아래에 아주 작게 찍혀 있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장치명과 관리번호 같은 것들이 눈에 잘 띄지 않게 붙어 있던 부분. 그 부분을 유나는 그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번호들이 열쇠머리의 얇은 표시와 같은 종류의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번호로 관리하는 방식. 유나의 생활도, 유나의 문도, 유나의 시간을도. 유나는 그날 밤 파우치 안쪽에 있던 열쇠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자기 수첩 한쪽에 짧게 적었습니다. 길게 쓰면 감정이 붙고 감정이 붙으면 흔들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유나의 문장은 늘 짧아졌습니다. 유나가 적어둔 건 이런 항목들이었습니다.
11월 4일 8시 47분 첫 봉투. 문틈 종이. 촬영 애매함. 테이프가 곱게 벗겨짐. 문틀 종이 위치가 달라짐. 8시 47분 줄에 세대 호출 없이 개방 항목.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짧게. 내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런데 잠겨 있는 게 안전이 아니었다. 유나는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 동안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확신은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내가 피하려던 시간과 내가 피하려던 규칙이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늘 같았습니다. 문이었고 열쇠였고 8시 47분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다음 날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누군가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유나는 기다렸습니다. 확신을 더 이상 애매하게 두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나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은 누군가의 시간표에 몸을 올려놓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나는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애매하게 남겨두면 생활이 계속 잠길 것 같았고 잠긴 생활은 결국 더 작은 틈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집안의 불을 전부 끄지 않았습니다. 밝게 켜지도 않았고 어둡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적응할 만큼만 남겼습니다. 그 정도의 빛은 안심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 바닥은 일부러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소를 멈춘 지 며칠째였고 먼지는 얇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얇은 층이 생활의 경계가 되길 바랐습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면 그 얇은 층이 먼저 흔들릴 거라 믿었습니다. 유나는 손을 믿지 못하던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믿는 대신 흔적을 믿으려 했습니다. 문고리 아래쪽 손이 자주 닿는 지점에 아주 미세한 표시를 남겼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번지지 않게 그저 다시 돌아왔을 때만 알아볼 정도로. 그 표시가 지워지면 누군가가 만졌다는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과하게 흔들린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둔 뒤에도 유나의 시선은 결국 책상으로 갔습니다. 펼쳐둔 출력물의 줄들이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줄들 중 유나가 계속 표시해 두었던 시각 8시 47분. 유나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손은 여전히 먼저 나갔고 유나는 그 손을 따라가기 싫어서 숨을 더 얕게 만들었습니다. 8시 47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원룸이었는데 그날은 조용함이 다르게 두꺼웠습니다. 집이 잠든 게 아니라 집이 숨을 참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채는 종류였습니다. 유나는 현관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이 흔들리지 않아도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아도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진 건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움직임이 없어도 이미 생활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8시 47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유나를 잠깐 안심시키는 대신 더 깊게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끝난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서 이제는 언제든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먼지선은 대체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얇은 끊김이 어제와 다른 위치에 생겨 있었습니다. 큰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다시 그 자리를 정리한 뒤 남은 것 같은 애매한 끊김. 유나는 그 애매함을 싫어했습니다. 애매함은 사람을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문고리의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그 표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번지거나 문질러져 흐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유나는 그 매끈함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갔다는 느낌보다 누군가가 내가 남긴 흔적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급한 침입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릴 수 있다는 건 이 복도에서 시간을 들여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이 아니라 특정주를 지정했습니다. 본인이 표시해둔 시각들이 반복된다는 것, 그중 일부가 세대 호출 없이 개방된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 유나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항목으로 정리해 말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유나가 받아온 종이는 이전보다 더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점검 담당자 이름이 한 줄, 장치 상태가 한 줄, 조치 내용이 한 줄. 길지 않은 문장들 사이에 유나가 가장 오래 바라본 단어가 있었습니다. 수동 개방.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작은 표기 하나. 유나는 그 표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고 평범하고 관리 업무에서 흔히 쓰는 약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집으로 돌아와 그 종이를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연결되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 표기는 시간이 아니라 키에 붙는 번호 같은 형태로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머리 가장자리에 거의 지워진 표시를 다시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 얇은 흔적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지워진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유나가 그 숫자를 확정해 읽어내진 못했습니다. 확정하는 순간부터 그 숫자가 다시 생활의 규칙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나는 그날 밤 뒤늦게야 이해되는 사실 하나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나가 집착했던 8시 47분이라는 시각은 누군가가 그 시간에 찾아온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시각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업무가 남기는 형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 유나가 피하려고 시간을 비틀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던 모든 행동이 실제의 움직임과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유나에게 안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를 더 현실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유나가 상상했던 건 낯선 누군가의 침입이었는데 유나가 마주한 건 낯설지 않은 방식의 출입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설지 않다는 건 더 무섭습니다. 낯설지 않으면 막을 이유도 없고 의심할 이유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더 적어집니다. 유나는 그날 이후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물었습니다. 세대 확인 절차를 거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 숫자는 유나의 머릿속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바뀌고 바뀌는 숫자는 곧 다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나가 원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원했던 건 내가 모르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받은 건 반대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경로는 존재할 수 있고 그 경로는 문서의 한 줄로만 남을 수도 있다는 감각. 유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열쇠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버리는 순간 그것이 더 가벼운 형태로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열쇠를 작은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에 접힌 부분에 아주 얇은 표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표시 역시 번지지 않게, 티나지 않게. 그리고 서랍 가장 깊은 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감시를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은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우편함은 조용했고 문틈 아래로 종이는 들어오지 않았고 카메라 앱도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평범함이 끝이 아니라 정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였다는 건 누군가가 지금도 어디선가 시간을 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나는 8시 47분이 오면 여전히 숨을 조금 더 아꼈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한번 굳은 생활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생활이 누군가의 손길과 섞여 굳어버린 뒤에는 더 그렇습니다. 유나는 아직도 가끔 현관문 아래를 봅니다. 종이가 들어오지 않아도 봅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론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방향의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건 안전이 아니라 누군가가 잠글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문이 잠긴 걸 확인한 뒤에 정말 안심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정리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시간을 피하려다 시간이 더 또렷해지는 감각, 남겨둔 흔적이 매끈하게 사라지는 방식. 그 모든 게 결국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생활은 누군가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는 것. 서유나의 기록은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누구인지, 왜인지. 그걸 확정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규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유나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건 해결이 아니라 확인뿐이었습니다. 잠긴 문이 안전의 증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잠글 수 있다는 증거인지. 오늘 밤 당신도 문을 닫고 나서 한 번쯤은 바닥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이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확인하게 되는 그 습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떠올려 보려고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다음 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이어지는 기록이 도착할 테니까요.